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미. 어, 만약에 자신의 친구가 주디처럼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거를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은 어떨 것 같나요? 한희 씨 말해주세요. 음, 저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면은 다른 유튜브보다 좀 더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입니다. 어, 그니까 자신의 친구가 약간 주디처럼 뭔가 약간 아, 그, 자신의 이름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뉴스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은 좋을 것 같나요? 네. 음, 그럼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해서 좋긴 해도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네? 왜 안 좋아? 자기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너 이름 들어간 게 왜 안 좋냐고. 너 이름을 왜 유튜브에서 말하면 왜 안 좋냐고. 제 이름이 약간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안 좋는지 쌤이 계속 물어보잖아.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왜 안 좋냐고. 선생님이 만약 예를 들면, 자,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샘이라는 학생이 오늘,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계속 당황하는 바람에 수업이 30초 늦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뉴스 끝! 이라고 했어. 이렇게 뉴스하면 선생님이 뭐가 안 좋아? 아, 제 이름이 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약간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그럼 지금 계속 세미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왜 안 좋은지 우리 한번 세미가 생각을 해봐야지. 예를 들면, 어? 내 사생활. 내가 오늘 뭐야, 잘 안 들리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 그게 나는 뭐해? 불쾌해. 꺼려져.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 선배가 남인데 왜 함부로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아는 체 할까 봐. 야, 세미야 너 뭐 잘 안 들렸다며? 라고 아는 체 하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난 안 좋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왜 안 좋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한번 세미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는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반면 한이한테는 그럼 쌤이 이렇게 한이는 그럼 왜 좋냐는 얘기야. 쌤이 오늘의 뉴스 해가지고 오늘 강한이 씨가 독서교실 수업에 1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한이 어머니께 오늘 그 링크를 보내드려서 혹시 한이가 또 깜빡 졸다가 시간을 놓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톡을 보냈는데 톡을 보내자마자 금방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뉴스 끝 하고 이제 한이 관련 뉴스를 했어. 그러면 한이 그렇게 나오는 게 뭐가 좋아? 왜 좋아? 음, 저는 음, 그 옛날에 유튜브에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요.
옛날부터 유튜브에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럼 바람이 실현됐기 때문에 좋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나름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왜 그러면 유튜브에 내 이름이 나오기를 바랐었어? 그 까닭은 뭐였어? 음, 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렇지. 난 내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유튜브에 나오면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자기가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세미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는데 한이가 세미의 질문의 의도를 과연 제대로 파악해서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세미는 A 하고 물었는데 한이는 A 하고 들은 게 아니라 B 하고 들어갔고 B를 대답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한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유튜브에 내 이름 자체가 아니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아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거. 한이가 처음 대답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했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 즉, 세미가 유튜브를 하고, 선생님 유튜브를 하고, 한이네 반 친구 유튜브를 하고, 내가 아는 사람 유튜브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요거였어. 그 다음 단계에서 세미가 물은 건 뭐였냐면,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한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한이 얘기를 화제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좋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이가 그것도 좋다고 그랬어. 근데 원래 처음에 이야기는 세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주디처럼 한이에 관한 가짜 뉴스를 해도 하면 어떻겠냐가 세미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 제일 처음 질문이었어. 그치, 세미야?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이 양이 드디어 강땡땡 군과 헤어지고 대신 강칠칠 군과 새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한이 양은 강칠칠 군과 제과점에 가가지고 둘이 초코빵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함께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두 손을 꼭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 끝! 그랬어. 자, 한이 정말 강땡땡 군과 헤어지고 강칠칠 군과 새로 사귀게 됐어? 아니, 음,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없어? 뭘 한참 완전 생각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건 있어요. 아, 정말? 선생님이 거짓말로 지금 지어낸 건데 똑같이. 그래갖고 제과점에 가갖고 빵같이 사 먹고 중학교 가면은 노래방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가짜 뉴스를 했단 말이야. 이러면 어때, 한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저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가짜로 전달하는 거는 음.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다만 사실을 전달한다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돼 있어. 한이는. 네. 그렇지. 근데 세미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조차도 싫다고 그런 거지. 세미야. 네. 그렇지. 그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미. 네. 네.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주디는 그러면 어떠한 주디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 주디가 유튜브를 한 것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찾아볼까? 친구들의 반응. 29쪽.
29쪽, 30쪽. 예, 보니까 친구들의 반응. 반응이 좋았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았어? 자, 29쪽에 중간에 그 친구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부분 찾아보고서 읽어볼까? 쪽 읽고 있어? 아니하고 쌤이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좀 보여줘봐. 책 이렇게. 어디 읽고 있어? 어, 그래, 그래. 근데 아직 못 찾았어? 친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 친구들이 어땠어? 친구들이 뭐, 어떻게 반응했어? 친구들이 주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라고. 방송을 한 뒤로 주디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주디를 애워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럴 때면 주디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디는 사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던 아이야? 주디의 고민은 뭐였어? 그 전에. 쪽, 10쪽. 주디의 고민. 친구를 못 사귀어가지고 고민이었어요. 그렇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고민이었는데, 주디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주디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었지. 맞아, 세미야? 네, 세미는 주디 같은 이런 고민이 이해가 돼?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세미는 친구 사귀는 게 쉬워? 저는 친구를 그냥 어. 안 사귀는데, 아니, 제가 직접 다가가지 않는데요. 다가가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이 다가와? 네, 그래서 친구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네. 와우. 한이는 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왜? 어떤 점이 이해가 돼? 저도 새학기 때 음. 주디랑 같은 일이 있긴 했어요. 아, 비슷한 일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었어? 네, 근데 지금은 해결이 됐어? 네. 근데 또 이제 3월 되면 또 새학기 시작되잖아. 거기에서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같은 말이 된 거야? 아니면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아직 반배정 발표 안 났어? 네. 그렇구나. 만약 친한 친구 없으면 친한 친구 없으면은, 다시 또 고민할 것 같아? 음, 그땐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어. 요거 보면은 우리 한이와 비슷한 것 같아. 29쪽만 보면. 그런데 반응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몇 쪽 보면 되냐면 39쪽.
39쪽에 어떤 반응도 있었어? 기분 나빠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왜? 뭐가 기분 나빠? 그, 주디의 뉴스를 보고, 주디의 뉴스를 반 친구들 엄마들이 많이 보고, 이제 다른 반 엄마들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혹시 신경 쓰는 게 있어. 여기 39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신경 쓰였던 거야, 쌤이야? 거기 주디가 응, 분식집이 비위생적이라고 응,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응. 자기 엄마가 못 먹겠다고. 그렇지. 그 바람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던 분식집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주디 네가 그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 하고 이제 주디를 원망하는 친구들도 생겨났지. 자, 한이야. 만약에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엄마나 아빠가 너의 학교 생활을 알게 돼가지고 너한테 너 학교에서 그랬니? 뭐 했니? 라고 얘기하면 너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 부작용은 없을까? 음, 친구랑 싸웠다고 하면은 응, 뭔가 따지따지 물어보니까 응, 좀 대답하기가 고민되는 것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대답. 응. 그래,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나왔지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그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일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세미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세미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다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갖고 오늘 세미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세미 엄마한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막 다 알려준 거야. 그 바람에 세미 엄마가 세미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세미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솔직히 얘기해봐.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세미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당황스러워요. 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친구가 이렇게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한이는 어떨 것 같아? 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이랑 세미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친구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데요? 아?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데요? 한이는 반에서 있었던 일 엄마한테 얘기 안 해? 아주 가끔씩이요. 세미는 어때? 저는 좀 해요. 그러면 그 친구도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야, 정쌤이, 너 왜 그딴 얘기를 왜 해가지고, 엄마 곤란하게 만들어? 너 그딴 얘기 하지 마! 하고 막 너한테 화내면, 제 친구 전화번호 제 친구 엄마 전화번호 없어요. 엄마가 그 친구한테 알려줄 일 없을 것 같아? 그 친구가, 네. 어. 자, 쌤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유튜브라는 거, 친구의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한인의 반 상황을 부모님들이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여기처럼 그러니까 너네 부식집 가지 마라 이런 일도 생길 거 아니야. 그 한이 너 무슨 일 있었다면서? 라고 엄마가 한이 학교 생활을 다 알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한이는 아까 너 이름이 유튜브에 나오고 널리 알려지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할 거야?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한이 어떨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바뀔 것 같아? 네.
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없었던 일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우리 반의 일인데 내 개인의 일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아는 거를 나는 싫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가 쓰지 말아라는 사람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일기 감추는 날이라는 동화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 황선미 쌤의 일기 감추는 날. 없어?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엄마 아빠가 싸운 거야.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그날 일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다라고 쓴 거야. 왜 싸웠는지 막 쓴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그거 다 지우라고 그러고 그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고 그러고. 어때? 그렇게 엄마가 부부싸움한 얘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고 하는 게 정당해? 아니면 부당해? 어떤 거 같아? 쌤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하는 부당한 거 같아. 왜? 왜냐면은 일기를 써가지고 남에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보는 건데 근데 엄마가 그걸 다 지우라고 하면은 음,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음. 그것도 나중에 추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추억으로 남기지 않잖아요. 엄마가 지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 학교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해. 그래서 그 일기 쓴 거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 그럼 선생님이 거기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뭐 코멘트도 달아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그거 지우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건 괜찮아? 아니면 그래도 부당해? 음,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일기 보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요. 선생님이 일기 검사하는 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 그래. 쌤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일기를 써도? 그런 내용 써도? 아니요. 그 엄마가 그거를 지우라고 한 거예요. 지우라 한 게 괜찮다. 왜? 싸운 거를 적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냐고. 어, 싸운 거를 적으면은, 어, 그 엄마 자기가 싸운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그걸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은 음, 더 안 좋으니까. 그렇지. 자, 선생님 아내한테 좀 혼나. 그리고 좀 갈등이 있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SNS라고 알아? 네.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요즘에 뭐 X라던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스레드라던가, 뭐 틱톡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SNS가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오늘 우리 가족이 뭐 어디 놀러 갔다. 오늘 뭐 내가 집사람한테 뭐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써. 나 이런 게 고민이다. 뭐 이걸 써. 집사람이 아주 싫어해. 어? 내 얘기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 그리고 선생님은 야 그게 왜 꼭 네 얘기만이야. 너 때문에 내가 받은 생각을 적은 건데 네 얘기를 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그거 한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어때? 선생님 아내가 화내는 게 맞아?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그 얘기를 가족의 이야기나 이런 거를 선생님 SNS에 올려도 돼? 어떻게 생각해? 쌤이? 어, 가족의 허락 있으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싫어하면 그거 올리면 안 된다? 네. 한이는? 저도 쌤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내가 세미하고 한이하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가족 얘기를 써서, 혼난다고 했더니 세미하고 한이도, 허락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내 편을 안 들어주고는 세미하고 한이가 밉다 하고 내가 그 SNS에 썼어. 그건 돼, 안 돼? 안 돼요. 안 안 돼? 돼요. 어? 한이 뭐라고?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저희 허락을 안 맡으셨잖아요. 어, 근데 내 얘기인데? 그럼 거기다가 쌤이, 아, 그냥 초등학교 3학년들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돼? 그것도 안 돼? 어떻게 생각해, 쌤이? 아니,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초등학교 3학년들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학생들과 하라고 쓰면, 그건 가능해? 왜 대답을 안 해? 자,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것들이 누구의 권리인 건가? 그러니까 한이하고 세미의 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지운 상태 속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 나도 여기 지금 우리의 함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주디의 뉴스 중에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 주디의 뉴스 중에 가짜 뉴스. 분식집에 그 음식들이 비위생적이라는 거. 그게 가짜 뉴스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든 거는 그러면 그때 완전 위생적이게 하면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구나. 한이는? 한이가 보기에는 주디 뉴스의 가짜 뉴스는 뭐였어? 그 분식집 음식이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애는 41쪽 밑에 셋째 줄 한번 읽어볼까? 주디는 길거리에서 뭔가를 사 먹고 다니는 애들을 이상하게 여겼다.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고 먹어서는 안 될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어, 39쪽 중간에 그 말을 들은 주디는 발끈했다. 거기 읽어볼까? 그 말은 들은 주디는 발끈했다. 그 집이 비위생적인 건 사실이잖아. 슬러시도 불량식품 맞고 내가 뭐, 잘, 내가 못할 만도 있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반론했어? 그 분식집 건물이 허름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그 아줌마가 떡볶이를 더럽게 만들지 않던데 육수도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고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불량식품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계속 읽어봐. 우리 누나랑 또 형도 또한 분식 떡볶이 엄청 많이 먹었는데 여태 아무 탈이 없었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뉴스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뉴스했는지.
34쪽. 34쪽 부분에 거기 주디가 방송에서 한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우리 학교 가까이에 있는 말고 그 밑에 거 이처럼 네. 이처럼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그리고 슬러시에 들어간 이 얼음은 위생적일까요? 이 슬러시를 산 땡땡 분식집은 낡고 허름해서 쥐가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딸꾹.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들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아닌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하고 한이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아까 세미하고 한이는 둘 다 가짜 뉴스다라고 일단은 생각했는데 그 근거를 좀 더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볼까? 한이가 이게 가짜 뉴스라고 판정하는 근거. 음, 이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만, 안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고 그래도 별 탈 없으니까 너무 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 몸에 너무 안 좋다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세미는 여기에 가짜뉴스 부분이요? 여기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 가짜 뉴스냐는 얘기지. 날꼼 허름해서 쥐가 돌아다닐 것 같다고 했는데, 음. 자기가 많이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말하는 거는 위생적일 수도 있는데, 만, 비위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얼음이 위생적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얼음이 위생적인지 비위생적인지를 사실은 뭐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분식집이 낡고 허름한 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쥐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낡고 허름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주디의 이 뉴스의 문제점은 여기 어디로 보면 되냐면 42쪽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쪽 건물들이. 이쪽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어 지저분해 보이긴 하던데, 지저분해 보이는 거랑 지저분한 거랑은 다르잖아. 네가 한 번쯤 취재를 하고 방송을 했었어야지. 괜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주디야, 알았지? 자, 거기까지. 거기서 뉴스를 제작할 때 중요한 원칙이 나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안 것만 내야 돼요. 그렇지. 자신이 직접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한 추측, 선입견, 느낌, 이런 것만 가지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네. 다만, 이게 가짜 뉴스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지. 요거는 가짜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한 뉴스, 취재의 어떤 그 윤리에 맞지 않는 자기가 정식 취재해서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정식 취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점에서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수준 미달의 어떤 그런 뉴스, 잘못된 그런 뉴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진짜 가짜뉴스는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 진짜 가짜뉴스는 뭐였어? 주디가 한 가짜뉴스. 70조. 그게 진미네 빵집이 진미네 빵집 빵에서 손톱이 나온 걸로 그런 걸로 뉴스를 만들었어요. 음. 자, 이게 왜 가짜뉴스야? 근데 음, 그 생일 파티에서 먹어갖고 나온 손톱은 음, 그거는 그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건 초코 케이크고 여기엔 초코 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음. 그렇지. 또, 쌤이. 여기 노래에 음, 동물 트리케라톱스 발톱도 아니고 음. 손톱 발톱인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한 번만 들어간 건데 많이 들어간 계속 들어간 거나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주디의 변명은 뭐였어? 김민희 빵집이라고 안 했다는 거? 진미네 빵집이라고 안 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잖아. 어때? 주디의 변명이 맞아? 아니면 주디의 변명이 잘못됐어? 네? 근데 그게 근데 그건 맞긴 한데 초코 빵하고 초코 케이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주디의 잘못이다. 한이가 보기에는. 네. 세미는. 주지 잘못이죠?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그 생일 파티의 간접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발톱이 나온 점 이런 점은 뭐야? 사실. 사실이야. 그런데 거짓은 아까 한이가 말했던 대로 초코 케이크에서 나온 것이 초코 빵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요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진민의 빵집이라고 오해할 만하게 유도했다는 점. 그런 점이 이 뉴스의 문제점으로 손꼽힐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주디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까? 진미가 친구들이 많은 것도 질투나긴 한데 음, 자기 뉴스를 보고 음,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음. 기분 나빠서. 그렇지. 자기 뉴스를 똥 뉴스라고 막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진미가 친구가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뉴스를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미는 왜 주디의 뉴스를 보고서 똥 뉴스라고 했어?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어? 제대로 자기가 분식집 가서 제대로 못 먹게 한 것도 막 있고 또, 은근 아닌데
아니, 왜 진미가 그렇게 한 거야? 아까 세미가 말한 것도 있는데, 진빈의 친구가 다 주디한테로 넘어간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랬어요. 그렇지. 그 얘기가 이제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124쪽에 나옵니다. 자, 124쪽에 123쪽 제일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3쪽 제일 마지막 줄부터. 사과할게. 솔직히 일부러 진민의 빵집인 것처럼 말했어.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은 진미가 늘 부러웠거든. 주디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지금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영영 잃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슬쩍 작은 거짓말을 뉴스에 띄워서 전하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것에 대한 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살짝 섞은 가짜 이야기에 점점 이야기가 못해져 진짜처럼 둔갑하더라고. 그것으로 인해 진미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진미를 늘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별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뉴스를 그렇게 똥 뉴스라고 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미는 왜 그랬는지 세미가 한번 읽어보자. 밑에 넷째 줄. 124쪽이요. 그렇지. 밑에는 넷째 줄. 나도 주디 앞에서 친구들이 다 내 편이라는 듯이 은근히 과시했던 게 사실이야. 나도 주디가 뉴스로 인기를 끌자 질투가 났었어. 그래서 주디 뉴스를 똥뉴스라고 깎아내리고 가짜뉴스라고 떠벌렸어. 그렇지.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서로 화해하게 됐잖아.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건 누구야?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게 됐어? 가짜 나, 뉴스 때문에. 응?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였는데 그게 계속 그냥 가짜 뉴스를 그냥 퍼뜨리고 끝나서 사이가 나쁘고 있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나? 그, 다른 친구들이 조사해가지고 반 애들한테 조사한 거 알려줘서. 그렇지.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백조. 누구와 누구?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송미와 하울이. 그렇지. 송미와 하울이. 그래서 송미와 하울이가 과연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98쪽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팩트, 아, 팩트체크. 팩트 체크.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팩트 체크,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여기 103쪽 첫 번째 거기 수첩 한번 읽어볼까? 첫째 어떻게 한대? 주디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정말로 손톱이 나왔는지 확인한다. 정말로 손톱이 나왔는지 확인한다라는 부분에서 그것부터가 가짜일 수 있으니까 팩트 체크. 그럼 정말 손톱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어요. 나온 거 이건 사실이야. 두 번째가 생일 파티를 한 집의 위치를 알아낸다. 계속 셋째 그 동네에 있는 케이크 가게를 조사한다.
진민의 빵집에서 파는 초콜릿 케이크를 조사한다. 진민의 빵집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진짜 유기농인지 확인해 본다. 이 결과,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어떤 게 밝혀졌어? 진민의 빵집에서는 음, 진, 진민의 빵집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진짜 유기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톱, 그 손톱이 발견된 것은 손톱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지만 그 진미네 빵집이었어? 아니요? 진미네 빵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였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뉴스라는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그런 가짜 뉴스가 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밝혀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하는 곳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4쪽. 자, 114쪽에 엄마는 또 어떤 입장이었어? 백사 쪽 읽어보니까 오빠는 어떤 입장이었어? 엄마가 주디에게 뉴스를 하는 걸 건의해가지고 엄마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스스로 엄마가 잘못한 건 뭐라고 잘못한 걸 얘기한 거야? 주디에게 그 뉴스를 접하, 뉴스를 하게 한 거를 잘못한 거예요. 뉴스를 하게 한 거 자체가 잘못일까? 아니면 뉴스를 하게 한 게 잘못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까? 쌤이.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 그 주디가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거 나오지. 내게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줬어야 하는 했는데 무조건 인기만 끌면 다라고 생각하고 경솔하게라고 했다. 즉 인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때로는 뭐 한다는 거야? 가짜 뉴스도 한다는 거야.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뉴스를 하는 이유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한다는 거야? 속보를 전하려고. 속보를 전하려고, 진실을 전하려고. 중요한 사실들을 전하려고 이게 참된 언론인인데 그런 참된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뉴스를 하는 거를 기특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디가 어, 내가 뉴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인기를 끄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야?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줬어야 했는데, 라고 했는데, 뉴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 책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뭘로 나타난 거야? 뉴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가짜 뉴스는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이 책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음. 괜히 착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근데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그 착한 시민이 누구고 어떤 피해를 받냐? 그 음.
12쪽. 주, 응. 주디가 진미 빵집에 대해서 좀 강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근데 그게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가지고, 진미 빵집에서 그 손톱이 나왔다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갖고, 진미 빵집이 한동안 장사가 잘 안 되게 됐어요. 장사가 잘 안 되고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냥 장사가 잘 안 되는 문제밖에 없었어? 아르바이트 언니가 아, 그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 아르바이트 언니가 일할 장소를 잃게 된 거지. 또 112쪽에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112쪽 윗부분에 보니까. 초록모자 아저씨가 그, 그 진미네 빵집이 자기 걸 다 사줬는데 이제 잘 안 사주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렇지. 그 우리밀 농사를 짓는 그 아저씨가 진민의 빵집에 그 밀을 팔았었는데, 빵집이 문을 닫으면 그 아저씨가 우리밀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없어지는 거지.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더라라는 얘기야. 가짜 뉴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미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실제 있을 상황에서 것 같아요. 어? 있을 것 어, 같아요. 실제 상황에도 있었어. 그 바람에 어떤 그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하는 바람에 함부로 팩트체크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어떠한 막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음식점이 망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그 회사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나중에 그 일이 가짜 뉴스로 밝혀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의 회사는 이미 망하고 그 사람은 목숨을 끊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가 때로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왜 가짜뉴스를 전하면 안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바로 이렇게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미가 한 얘기 갖고 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게 왔는데, 한이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디가 되어가지고 뉴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주제로 어떤 걸 만들고 싶나요? 저는 여기에서 반중에서 하는 거는 가,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이나 가장 많은 MBTI를 한번 조사해서 뉴스로 써보고 싶어요. 세미 씨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에 써보고 싶어요. 끝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른바 뉴스의 아이템을 잡는 것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쪽 보겠습니다. 둘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31쪽의 둘째 줄. 하지만 주디에게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몇 회 방송을 하고 나니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 주디가 뭐가 어렵대? 음,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뉴스 기자들도 실제로 뭐를 뉴스할지, 뉴스에 뭘 담을지 그게 고민이야. 뉴스 거리를 찾아다니는. 또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아이템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아이템을 계속 찾아가는 게 그게 너무나 큰 고민이라는 거야. 작가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주디가 어떻게 됐냐면 33쪽. 자, 32쪽 제일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미가. 31쪽이요? 32쪽, 32쪽 마지막 줄부터. 사실 최근 3회 정도는 하기 싫어 대충 아무 뉴스나 떠들었다. 엄마가 어린이 신문에 난 기사를 가져다 주면은 그거를 재활용해 방송했다. 아이들이 학원을 몇 개나 다니나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가 하는 뻔한 내용이었다. 주제 생생 뉴스가 아니라 재활용이, 재활용 뉴스거나 훔친 뉴스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디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재활용했어요. 재활용하거나 훔친 뉴스, 남의 걸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적인 걸 한다는 것들이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점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37쪽 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38쪽 7쪽, 아니에요? 137쪽, 요즘 우리 사회는. 137쪽, 137쪽은 그림밖에 없는데요? 그럼 138쪽, 너는 8쪽인가 보다. 작가의 말 나오는데. 어, 읽어줘. 요즘 우리 사회는 1인 미디어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앞으로 점점 더 개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말해요. 1인 미디어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접할 수 있으니 좋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어요. 1인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아주 쉽고 빠르게 사회에 퍼지기 때문이에요. 가짜뉴스는 어른들 세상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퍼지고 있어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조작된 정보를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개인 의견이나 바람을 담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지요. 이 여기까지. 정말 지금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에서 우리가 유튜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1인 미디어가 별로 없었지. 근데 그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매스 미디어. 들어봤어? 아니요? 매스 미디어라는데 매스 미디어는 대형 방송국, 대형 신문사를 말해.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를 하는 곳이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 신문사는 한이하고 세미가 마음대로 방송국 신문사를 차릴 수 있어? 차리기 어려워? 차리기 어려워요. 방송국 신문사 차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나 이런 걸 방송국이나 신문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유튜브는 한이나 세미가 유튜브 지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까 하기 어려울까? 할 수 있어요. 지금 카메라만 있고 뭐 이 카메라에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찍어서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론이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의 좋은 점, 장점은 뭐라는 거야? 137쪽에 보니까 아까 한이는 138쪽이었고 장점은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접할 수 있어요.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어요. 아까 국민의 반 이야기가 MBC, KBS 이런 방송국, 무슨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에 날까? 응? 뭐 생일 파티에 뭐 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신문이나 방송에 날까 안 날까? 안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지. 그 개인적인 일 같으면 안 난다는 얘기지. 큰 주제가 아니면. 근데 유튜브에서는 나 무슨 생일 파티 했다, 나 오늘 뭐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점, 단점은 뭐라는 거야? 1인 미디어의 단점은. 1인 단점은 가짜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까 이런 방송국이나 신문사 또 물론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방송국 신문사는 기자들이 기사를 쓴 다음에 그게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편집부장에 이런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해. 그 팩트체크 확인 절차를 밟아.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없어요. 적어? 적어. 적어요. 1인 미디어는 자기가 혼자 그냥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감독하거나 검토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뉴스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9쪽. 둘째 줄, 또, 세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책으로는 139쪽이고, 사진 책으로는 140쪽이겠네. 읽어보세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뉴스를 직접 만들어 방송할 때 좀 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해요. 1인 방송을 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과 개인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실을 확인하며 방송해야지요. 또 여러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할 때 좀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언론이나 통해 나오는 뉴스들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이 맞는지 알아보거나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등 뉴스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만 해요.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다시 퍼뜨리면 사회를 벌지게 하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될 노력과 뉴스를 보는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을 따로 얘기하고 있어.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 지금 세미가 읽었었잖아, 세미. 네? 세미 너가 읽었잖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 어,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실을 확인하며 방송해야 돼요. 뭘 명확히 구분해? 사실과 개인의 의견. 어, 사실과 개인의 의견을 구분해야 되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방송해야지만이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자, 반면 우리가 그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 시청자들은 어떻게 된대? 아니, 어떻게 된대? 가짜뉴스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 음, 그것에 대해 진짜 사실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책에 뭐라고 돼 있어? 아까 139쪽이고 세미는 한국 140쪽에 보는 사람들은 셈이 어떻게 했는데? 셈이 어떻게 된대? 뭐요?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 어, 제대로 사실이 맞는지 알아봐야 돼요.
사실이 맞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고. 음, 사실인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아,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응,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걸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문사에서는,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 뉴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팩트체크 같은 걸 해보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럼 그 뉴스의 출처가 어딘지, 누가 그런 뉴스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님 튕겨 나갔나 보네. 자, 다음 주에는 바이러스, 먼지보다 작은 게 세상을 바꾼다고 라는 바이러스에 관한 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이 다시 들어왔네. 한이야, 이제 끝내려고 그래. 다음 주에는 책이 바이러스, 먼지보다 작은 게 세상을 바꾼다고 라는 책이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이러스에 관한 책을 가지고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